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해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11월도 다 갔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기술자들이 조금 더 빨리 알고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도착한다. 지금 파국적 상황을, 파국적 아니고, 파란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구글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구글 시가총액 1위 갈 것 같은데 했는데 이미 기술자들은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한 주 전에 관련된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고 투자자들이 드디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을 반영한 날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저께부터 반영을 했죠. 왜냐하면은 구글은 굉장히 급등을 연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어제 구글의 TPU를 설계를 도와주는 브로드컴의 주가가 폭등을 했었으니까 어제 이미 반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는 무엇이냐면 이러다가 TPU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죠. TPU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엔비디아가 개파락을 합니다. 개파락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 꽤 적게 빠진 건 아니에요. 2%대의 하락을 했습니다만 와, 6% 빠졌었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잘 나가는 실적 발표한 이후로 아주 그냥 계속 얻어 터지는데 실적 발표에서 너무 실적 좋아서 빵 하고 갭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줄줄줄 흘러내렸죠. 반등 시도하다가 오늘 또 개파락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이 6%라니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도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30에서 40배 정도의 레인지에서 30배 근처면 매우 좋은 시점이었고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그랬습니다. 이건 바뀝니다. 한 40배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도 크게 나쁘진 않더라. 제가 단타를 조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젠스라우처럼 훌륭한 CEO를 먼저 알아봤다면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세르게이 브린인가? 구글 사장이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AI 경쟁에서 지느니 파산하는 게 낫다. 무섭습니다. 야, 기술자들 진짜 무섭다. 그죠? 기술자들 무서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유럽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 브레스트 해변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참 나라가 작다 보니까 이거는 물리적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무슨 사업을 딱 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세계 1등을 생각하는 거죠. 시작하면 세계 1등이야. 내가 여기서 잘 풀리면 난 세계 1등 할 거야. 그런데 한국은 시작하면 한국 1등 할 거야. 이러는 거지. 야,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미국은 어차피 미국 1등 이꼬로 세계 1등이니까 바로 세계 1등으로 가는데 머릿속에 이 돌아가는 사고가 한국은 지역 단위로 자꾸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나는 의사 돼서 편안하게 건물 하나 사가지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거야. 네. 그런 거죠. 아니, 대륙적 마인드가 없어. 내가 이게 섬나라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예. 너무 답답한데. 아니, 우리 입장에서 세르게이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에 가면은 집에 걸린 벽화가 벽화랜다. 그냥 그림 하나가 몇백억 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걸린 인테리어 속에서 사는 분들 아니겠어요? 뭐가 부족하냐고. 예. 그런데 부족한 거죠. 내가 AI 경쟁에서 패배한다고? 내가 온라인에서 1등을 먹었는데 AI 시장에서 내가 밀린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차라리 그걸 밀릴 거면 우리 파산하고 말아. 자, 이런 상황에서 구글의 그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 갈고 닦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구글의 무서운 점이죠. 그야말로 도강량이에요. 근데 이번에 꺼낸 TPU가 도강량의 끝단에서 쫙 꺼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주주분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TPU를 가지고 무슨 그거를 하냐? 근데 이게 이제 기술자분들은 다 분석을 해놨는데 얘네가 이제 무서운 게 TPU는 행렬 연산에 강점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고요. 근데 구글이 지금까지 준비한 건 뭐냐면 이 연결고리를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연결을 했죠? NVLink라는 걸로 그 엄청나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규모로 그 연결을 만들어 놨는데 얘네는 이 TPU 자체에 이렇게 통신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위당 성능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을 계속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얘네 근데 이제 여러분 잠깐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 GPU가 TPU로 지금 당장 그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GPU든 TPU든 HBM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하이닉스, 아마존, 구글과 HBM 계약. 네, HBM 계약. 자, 그러니까 그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지금 별반 문제 없다. 라는 건 잠깐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러면 TPU 때문에 엔비디아가 밀릴 거냐? 아니요. 지금 안 밀려요. 어차피 26년도는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솔드 아웃이에요.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솔드 아웃.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 현실과 기술자와 투자자와 미래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자, 문제는 젠슨왕이 굉장히 훌륭한 리더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젠슨왕이 이거 지금 다 검토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킨 굿 이러면서 세일즈를 하고 가신 거예요. 젠슨왕이 훌륭한 엔지니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세일즈맨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는 엔지니어보다 세일즈맨에 훨씬 더 가까운 분이라는 걸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작 쪽에서의 한계로 인해서 다 못 만드니까 다 제공을 해줄 수 없고 제작 쪽의 한계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뭔가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제작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원하는 퍼포먼스까지 가려고 하니까 비용 지불이 너무나 크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세일즈하고 있는 젠슨왕을 우린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장중에 이렇게 이미 다 팔았고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너무나 잘하고 있고 GPU 성능 가장 역대급으로 가장 뛰어난데 여기서 투자자와 기술자가 보는 미래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투자자는 지금의 데이터 값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지금의 데이터 값으로 투자한다면 테슬라의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100배가 훨씬 넘죠. 예, 이익이 거의 없는 회사예요. 주가 수준에 비하면 테슬라는. 근데 왜 테슬라가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장점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 실제로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했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8조 달러, 9조 달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의 장치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그게 장치면 진짜 머스크는 진짜 천재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시 돌아와서 투자자들도 기술자들도 미래를 보지만 투자자들도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엔비디아의 숫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번 분기 실적도 너무나 잘했고 26년까지도 실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미래를 보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메모리 칩도 더불어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는 항상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아니 땡땡 주식이 실적이 엄청 좋고 엄청 수주도 많이 했는데 왜 주가가 계속 떨어지나요? 아니 앞으로 실적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주가는요 3년 후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 좋아진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실적이 더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주가를 너무 많이 땡겨 놓으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사람 많은 곳이라는 건 기대감이 만발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막 미래를 땡겨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22년도 2차 전지였죠. 제가 그래서 미친 것들 아니야?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나는 3개월 후를 모르는데 5년에서 10년을 어떻게 땡겨오지? 2차 전지는 거의 한 7, 8년 땡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폭풍이 심한 거야. 7, 8년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땡겼는데 아닌 거예요. 땡겼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힘든 거고. 단 ESS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ESS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왜 이렇게 흔들렸느냐? 엔비디아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준비를 했던 구글이 이제 TPU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야 봤지? 재미나게 봤지? 우리 이거 TPU 써서 한 건데 너희도 써볼래? 라고 누구한테 가서? 저커버그한테 저커버그 너희 채권 발행하고 힘들잖아. 거봐 욕도 많이 먹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주식도 사줘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 TPU 써봐. 돈이 좀 줄어. 응? 봐봐 우리 좋잖아. 써봐 우리 재미나게 쓰. 어때 나노판 하나? 괜찮지? 아이고 써봐 괜찮다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뭐다? 독점이다.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뭐다? 경쟁이다 라는 거예요. 즉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가 경쟁적 위치가 되는 거 아니냐 한 게 어제장입니다. 이거 독점이었는데 경쟁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겁니다.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스스로 우리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구글의 성공이 매우 반갑다. 그들은 인공지능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구글에 계속 칩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AI 칩은 모든 AI 모델을 실행하며 컴퓨팅이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는 특정 AI 프레임워크나 기능에 맞춰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 ASIC보다 더 높은 성능, 더 높은 활용성, 그리고 더 강한 대체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건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 프레임워크나 기능에 맞춰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보다 더 높은 성능을. 자, GPU는 학습 때 막 이거 다 정보 찾아가지고 조합해봐. 답 어떻게 나와? 뽑아봐. 그러면 이제 답이 제대로 안 나왔으면 기술자들이 막 뭔가를 넣을 거 아니야? 넣고 나서 또 해봐 해서 한 바퀴 막 돌려. 딱 답이 나왔어. 이거 조금만 더 고치면 되겠다. 근데 막 미친 듯이 돌아가. 이때는 이걸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돌아가. 근데 추론할 때도 당연히 쓰죠.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이런 데이터 값을 너희가 땡겨 와가지고 이런 답을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막 엔지니어들이 넣겠죠. 예. 근데 추론 과정에서 잠깐 딴 얘기하면 추론 과정에서는 이거 땡겼다 저거 땡겼다 요거 땡겼다 조합을 해야 되는데 잠깐 요거 땡긴 거 들고 있어야 되고 저거 땡긴 거 들고 있어야 되고 요거 땡긴 거 들고 있어야 되니까 요 잠깐 들고 있는 게 뭐라고? 메모리. 그래서 지금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는 거예요. 추론 단계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 공은 그렇게 던지면 안 돼. 공은 그렇게 던지면 안 되고 다리를 끝까지 위로 올려가지고 체중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실어내면서 쫙 뿌려야 공이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그 방식대로 공을 던져야 돼. 라고 학습시켰죠. GPU를 지금. 그 방향 말고 요 방향. 그래. 요 방향. 그래서 GPU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쫙 그동안에 그냥 애를 써가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뭔가를 할 때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붙여가지고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쭈르륵 하고 내줘야 되는 거잖아. 이제 메모리의 시대가 온 거야. 이때부터. 지금 메모리 가격 폭증도 이 시대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추론의 시대가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주 러프하게 기술자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붙여주세요. 저희 댓글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진짜 저도 문송입니다. 아무것도 몰라 기술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구조가 요 방식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지. 우리 이제 문과끼리 알잖아.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알죠? 예. 근데 이해는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 방식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쭈룩쭈룩 하니까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이야. 요 방식은 요 방식으로 이렇게 땡기는 거는 요 기능이 더 좀 활성화돼야 돼. 이럴 때 TPU가 되게 잘 쓰이겠죠. 몇 가지 집중되는 행렬 연산을 해주는 TPU를 쓸 수 있겠죠. 근데 GPU는 여기다가 쓰고도 띄어서 야야 그 학습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띄어 여기다 붙여.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돌려. 그래도 성능을 발휘를 잘합니다. 여기서 쓰는 거 여기다 써도 되고요. 근데 여기도 아직 해야 되니까 여기다 쓰던 거 쓰고 여기다 또 써. 문제는 뭐야? 가격이 비싸. 문제는 뭐야? 모자라. 다 안 줘. 다 안 줘. 그런데 요거 좀 GPU 성능으로 좀 아까운데, 이게 GPU 가격 대비 아까운데, 요거 조금 성능 좀 이거 좀 다르게 좀 돌릴 수 없나? 했더니 구글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돈이 좀 덜 들었어. 메타야,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그뿐이에요? 엔트로피야. 우리 100만 개 갖고 한번 해봐.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추론을 우리 아주 바브리안 리서치가 아주 잘했는데, 구글 가는 뒤에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TPU를 뭔가 계약을 딱 하고 나면 엔비디아가 거기하고 투자 계약 비슷한 거를 딱 맺어요. GPU 공급 투자 계약 뭐 이런 거 딱 맺어. 그러니까 젠슨 황이 정말 대단한 CEO인 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우리의 압도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애들이 왔으니 빨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선두적 지위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자기 GPU 주는 투자잖아요. 그런 발표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어쨌든 이미 그 한 언론사에서 27년도 메타가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구글의 TPU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글에서는 자기네 거를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축을 해놨더니 이거 뭐야? 야, 이거 팔 수도 있겠는걸?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야, 한번 팔아봐. 야, 엔비디아 10분의 1만 팔아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가.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자도 미래를 보고 투자자도 미래를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압도적 독점 상황에서 이 독점 상황에서의 매출 증가는 계속될 거예요. 당분간 계속됩니다. 한 27년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계속되는데 얘네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뭔가 경쟁자가 튀어나왔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자, 오늘 싱가포르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싱가포르이 알리바바의 Q1을 자기네 AI 모델로 사용한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저는 지금 이거 3일째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자, 시스코가 날개를 필 수 있었는데 중국에다 팔 수 있었으면 다시 날개를 필 수 있었죠. 25년 전에. 네. 근데 뭉개진 이유가 중국에서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중국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온라인 얘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가서 라우트 깔아주고 선 깔아주고 다 해야 되겠네 했으나 그 사이에 중국 정부의 압도적 지원을 받는 하웨이가 등장해서 그걸 대체했죠. 그리고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잃은 거야, 시스코가. 그러면서 했는데 일단 지금은 요거 구분합시다. 요 칩 하드웨어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을 조금 구분합시다. 지금 시장은 하드웨어는 괜찮아요. 왜? 만들 데가 없어. 2나노, 3나노 단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2나노, 3나노 단으로 만들고 있고 소위 말하는 코어스 패키지라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자꾸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부름을 받는 이유는 TSMC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TSMC는 지금 빅테크가 쓸 만큼의 GPU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한계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노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구석의 빈틈을 브로드컴이 들어가면서 브로드컴이 TPU와 함께 엮여서 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여전히 모자라요. 그럼 이 하드웨어를 중국이 따라갈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국제적으로 제가 AI 관련해서 가장 큰 뉴스는 미국의 중국으로의 H200 판매 뉴스가 가장 큰 뉴스입니다. 설마 미친 거 아닌가?
미친 것 같은데 이걸 왜? 근데 급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히토류하고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중국 마감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무슨 히토류하고 연결하냐 뭐 이러는데 그거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신 분들의 이야기인 거고 무조건 연결되는 거예요. 중국 히토류, 미국의 첨단 칩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대도나 이런 건 데코레이션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달라요. 소프트웨어는 중국 애들도 할 수 있어요. 단 칩이 있어야죠. 하드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미국에서 HBX를 판매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진짜 판매하면 진짜 니들 어떻게 할 건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 뒷단에 계속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전력이 부족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신재생으로 커버가 가능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딱 부족한 건 칩이 부족했는데 칩을 넘겨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조금 성능이 좀 여리하지만은 우리 듀플 요즘 듀프가 저기 유행이잖아요. 우리 짝퉁이 맞아. 우리 짝퉁이거든. 근데 짝퉁이라도 입을만 하잖아. 남들이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거든. 이거 짭인데 괜찮아. 쓸만해요. 짭도 쓸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어요. 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AI를 만들어서 AI 중간 그 앱을 만드는 기술자들한테 제공해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도 엔비디아 쓰고 싶을 겁니다. 예, 당연히. 그래도 엔비디아 쓰고 싶을 거고 그래도 AWS 쓰고 싶을 겁니다. 단 돈 없는 사람은 쓸 수밖에 없겠죠. 중국의 이 그 시스템을. 문제는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이에요. 투자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뭐야? 쟤네 공짜로 쓰는데? 얘네 이거 나중에 돈 벌겠어 이래가지고 돈 벌까? 압도적 1위는 돈 벌어요. 이 동네에서도 압도적 1위는 돈 벌 거고 그 조그만한 그 디테일의 차이로 인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연결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균열은 가는 거예요. 균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제일 걱정입니다. AI 시장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27년 어디쯤 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27년 어디쯤에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26년 어디쯤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적인 이슈만 찍어서 딱 말씀드렸고 뭐 다른 얘기는 많이 안 드렸는데 오늘 그나마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던 또 중요한 것이 배경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연준 의장으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 경제참모인 케빈 헤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이 유력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오른팔 경제참모가 의장이 될 경우에는 트럼프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겠죠. 여기서 최대한 의사가 반영된다는 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금리에서도 계속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깨지기 직전까지 금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하게 이제 4% 이상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려오고 있죠. 네. 조금 내려오던 일본 국채금리는 다시 지금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달러가 소폭 약세가 되면서 다시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엔화가 상당히 큰 폭의 약세를 보여줬고 덩달아 원화도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N1은 94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에서 6개월째 평행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놓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아요. 한국 정부는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는 누구냐? 일본이다라고 지목을 한 것 같고요. 일본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경쟁력이 있어야만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반도체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은데 자동차 생각하면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이 뭐 저렇게 엔화가 약세가 돼서 우리가 뭐 1,200원, 1,100원 있으면 지금 엔화 대비 원화 얼마 될까? 한 780원쯤 되지 않겠어? 그죠? 예를 들어 1,150원이면 한 700원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한 15%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럼 장사가 어떻게 하냐고. 그쵸? 예. 아무리 봐도 지금 수출 기업에 대한 일부 배려들이 환에서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의 변동성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엔화의 변동성에 연동되고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위안은 7.1이 다시 깨지면서 7.0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위안은 사실상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내수를 확장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2020년 이후로 매년 2자리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 이런 흐름을 보고 한국 부동산을 보면은 좀 신화적이다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진짜.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중국은 저렇게 집값이 끝도 없이 빠져가지고 내수가 부양이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내수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수 부양의 의지가 있다면 위안화를 강세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아마 미국하고도 서로 간에 짜웅이 잘 맞는 내용인데 중국이 쉽게 그 결심을 안 하는 듯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조만간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남은 의견이 몇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쟁을 끝내는 합의가 최종 단계에 있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건 그냥 마지막 사인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라는 얘기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중에 특별히 유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유가에 대한 전망이 지금 브렌트 50 깨진다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이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공부가 좀 필요한데, 중국이 이제 조만간에 신재생의 절반이에요. 예. 전체 발전량에 있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우리 황사도 조금씩 점점 확실히 덜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오죽했으면 황사가 없어져가지고 태양빛이 강해서 더 더워졌다, 지구가. 황사가 일종 수모고가 돼가지고 태양빛을 가려주는 무슨 가림막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 올해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골 때리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져서 57달러대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고, 자, 이거는 한국 전체는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비용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의 이익 증가 가능성은 더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비용인 연료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굉장히 한국 기업한테는 유리한 국면이고요. 이거를 이제 KBA 이인텍 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3저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3저 때 우리나라 역사상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인 분들 굉장히 많은데 1980년도에 진짜 주가 미친 듯이 오르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강세장인데 5배. 몇 배? 5배. 주가 5배 정도 올랐는데 그때가 3조 호황이었어요. 근데 그 유가 그다음에 달러의 약세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그때야 좀 상황이 비슷해서 그때하고 지금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올랐는데 이은택 의원이 그때 차트 비교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때 차트가 이만큼 움직였는데 지금 차트 대응해 보면 이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시작이라는 거지. 아주 센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재미났습니다. 자,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계속해서 금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통화정책이 너무 제약된 데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전망을 고려하면 현재 이런 제약적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상당히 빠르게 인하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 볼까요? ADP 주간 고용 변화가 있네요. 주간 고용 변화가 13,000명 빠지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올랐고요. 전년 대비 2.7% 올랐습니다. 근원은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6% 올랐고요.
주택가격 지수는 확실하게 들어오르네요. S&P 20대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1.4%니까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확실히 들어올랐고 주택가격 지수는 1.7% 올라서 이쪽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미국이 과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금리 문제가 조금 숨고르기가 되자 AI에서 파란이 일어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재밌네 미국 시장. 그럼 어쨌든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형들 열심히 하세요. 난 잘 모르겠고 형들 열심히 하시고 계속 HBM 사용량이 늘어나네. 저 열심히 만들게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 테니까 계속 써주세요. 하는 입장이라서 우리는 좀 편한 입장이에요. 26년 때까지는 끝났고 22 분위기면 27년도 상반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이 1년 앞서서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의 반도체는 26년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25년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대목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거고요. 우리는 이미 26년도 중반 이후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